그래서요, 맨 아래 보시면 가로 4번에 무형자산의 삼각 있죠? 요거 출제 가끔 됩니다. 네. 거기다 회차 좀 적어주세요. 가로 4번 무형자산의 삼각에다가. 자, 90회 3-4. 85페이지 맨 아래요. 가로 4번 무형자산의 삼각. 자, 거기에서 90회 3-4. 그 다음에 101회 3-4. 네, 90회 3-4, 101회 3-4. 됐죠, 여러분들? 자, 일단은 저랑 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문제 푸시는 거예요. 아마 주로 101회가 될 겁니다. 여기 보시죠, 여러분들 여기. 자, 화면 잘 보세요. 어려워요, 좀 여기. 자, 보시죠. 자, 무형자산의 삼각인데요. 요건 사례부터 먼저 볼게요. 사례부터 보시고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니까. 보시죠. 네, 보시죠. 자, 여기. 자, 단기 결산 항목 반영 전. 우리가 무형자산의 결산이다라는 건 삼각하는 거잖아요. 즉, 삼각을 하기 전. 개발비의 미삼각 잔액은 900만 원이다. 그럼 이 말은 우리가 2023년도에 무형자산 삼각비를 잡기 전에 우리가 개발비가 900만 원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게 있어요. 이 문장에 미삼각 잔액입니다. 미삼각 잔액. 그럼 여러분 미삼각 우리 취득원가하고 미삼각 잔액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취득원가하고 미삼각 잔액은 다른 말이에요. 취득원가는 처음에 샀었던 가격이 취득원가입니다. 근데 미삼각 잔액은 삼각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이죠. 미삼각 잔액. 거꾸로 얘기하면 삼각 일부 하고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미삼각 잔액은 뭐냐면 삼각을 일부 했었다라는 뜻입니다. 삼각을 일부 했었다라는 뜻이에요. 미삼각 잔액이다라는 표현이. 자, 그래서 볼게요. 보시면, 자, 근데 이 개발비의 내용 연수는 5년이래요. 5년. 자, 5년이고 우리 항상 내용 연수가 별도로 언급이 없으면 당연히 이 내용 연수는 총 내용 연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용 연수는 언제 정해요? 취득할 때 정해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내용 연수는 우리가 언제 정하냐면 취득할 때 정합니다. 취득할 때. 취득할 때 정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줄 보죠. 가로 안에 있는 건 제가 풀이한 거지 실제로 가로처럼 내진 않습니다. 자, 보니까 자, 2021년 1월 초에 취득했고 그러니까 2021년 1월 초부터 사용해 왔대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삼각, 무형자산의 삼각이든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이든 취득 시점이에요.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예요. 삼각을. 사용 시점부터예요. 삼각을 왜 해요? 사용하니까.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삼각하지 취득 시점부터 하지 않습니다. 표정 안 좋으신데? 세모 이거까지 배우셨을 건데? 뭐예요, 여러분들? 기계장치 이렇게 미세먼지 많을 때 내가 기계장치를 1월 달에 샀어요. 근데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기계를 못 돌리겠어. 비싼데 기계에 먼지 끼면 여러분들 애가 마탱이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세먼지가 가라앉은 4월 달부터 사용할 수 있고 4월 달부터 했대, 실제로. 실제로 감가상각 4월 달부터 합니다, 여러분들. 1월 달부터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1월 달에는 여러분들 아예 봉지로 싸놔야죠. 거의 온실처럼.
그래야 미세먼지 안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정말 예외적인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또 어렵게 했지만 실제로 내기도 했고 많이 냈어요. 취득 시점부터 한다고 장난 무지하게 쳤습니다. 여러분들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생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구가. 자, 그럼 여기요. 자, 21년 1월 초부터 사용해 왔다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2021년 1월 초, 요 2021년 1월 초에 내가 취득할 때 5년 정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근데 제가 여기 단기 무형자산 상각비 구하세요라고 했죠. 이건 뭐냐면 실제 우리가 실기할 때는 요 상각비 구하는 게 핵심이라서 그래요. 그렇죠? 그럼 많은 분들이 어떻게 감가상각을 하시냐면 900만 원 나누기 5를 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아요. 900만 원 나누기 5.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 900만 원이 취득 원가면 가능해요. 왜냐 우리가 무형자산은 원칙이 별도의 언급 없으면 정액법 쓰잖아요. 그럼 정액법은 취득 원가 빼기 잔존가치죠. 죄송해요. 취득 원가 빼기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죠. 됐죠? 근데 무형자산은 원칙적으로 우리가 무형자산은 원칙적으로 잔존가치는 0으로 봅니다. 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취득 원가 나누기 내용연수잖아요. 근데 이 900만 원이 취득 원가예요? 아니에요. 취득 원가가 아니라 남아있는 금액이죠. 상각을 일부 하고 남아있는 금액이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아있는 금액을 전체 내용연수로 나누는 건 일단 논리가 떨어집니다. 우리가 왜 취득원가를 내용연수로 나누냐면 취득원가 처음에 샀었던 금액이고 그럼 처음에 내가 정한 내용연수로 나눈 건 논리가 맞아서 그렇지만 남아있는 걸 처음 내용연수로 나누는 건 뭔가 미친 짓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문구를 별도로 외워주셔야 돼요. 이 문구. 여러분 이 문구를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당연히 남아있는 금액을 남아있는 기간으로 나누는 게 핵심이에요. 남은 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나눠야 논리적으로. 일단 그래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남은 금액을 남은 기간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럼 남은 금액은 줘요. 이렇게 900만 원이라고. 미상각잔액이 상각하고 남아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내용연수를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남아있는 내용연수는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여기. 전체 내용연수에서 지나간 내용연수를 빼도 남아있는 내용연수는 나와요. 맞죠? 전체에서 지나간 걸 빼면 남아있는 거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럼 구해볼게요. 자, 잘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2021년 1월 초부터 사용해 왔죠? 사용해 왔으면 2021년 12월 31일에 상각 한 번 했겠죠? 맞죠? 2021년도 말에 상각 한 번 했을 거예요. 그리고 2022년 12월 31일에도 상각을 한 번 또 했을 거예요. 그러면 두 번 상각하고 나서 남아있는 게 900만 원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왜냐하면 2023년도는 지금 상각을 하려고 하는 거지 한 게 아니잖아요. 한 게 아니니까 안 지나갔어요, 2023년도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나간 내용연수는 2년 지나간 거예요. 2021년도 한 번, 2022년도 두 번,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래서 여기. 남은 거 뭐야, 이거? 왜 얘가 나오냐? 실수 여기다 적을게요, 여러분들. 뭐냐면 남아있는 금액 900만 원 나누기 3 이렇게 남아있는 내용연수 3년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안 해야 되겠다. 여기다 300만 원인데 이거 오타입니다. 오타 바꿀게. 300만 원입니다.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 아니면 가끔씩 말 문제로 이거 취득원가를 구하세요라고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럼 취득원가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냐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900, 아이고 뭐야. 요 900만 원이라는 금액 있죠? 이 90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내용연수 총 5년 중에 2년 까고 남아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전체는 3년에 대한 겁니다. 900만 원 자체는 총 내용연수 5년에 대한 게 아니라 5년 중에서 2년 까고 남아있는 금액이니까 총 3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분모는 앞에 것의 전체.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취득원가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취득원가에 대응되는 내용연수는 5년이죠, 5년. 맞죠? 취득원가에 대응되는 내용연수, 취득원가가 처음 취득했을 때 금액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 취득원가가 150만 원이었던 거예요. 150이래. 1,500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은 좀 알고 계셔야 돼. 앞에 것의 전체가 분모, 구하고자 하는 게 분자. 그렇죠? 이 900만 원 자체가 내용연수 총 5년 중에서 2년을 깐 후에 남아있는 금액이니까 내용연수 3년치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취득원가 자체는 처음 내용연수죠. 분자 분모 대응돼야 되니까. 이건 앞으로 되게 중요할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도 되죠. 이렇게. 화면 보시면. 아니면 어떻게 해도 돼요. 요 300만 원이 1년 내에 감가상각할 금액이 300이잖아요. 근데 내용연수가 총 5년이죠. 그럼 300만 원 얘를 총 5년 동안 까면 1,500 까는 거잖아요. 그래서 1,500만 원이기도 해요. 알죠? 자, 그럼 보시죠. 분계. 그럼 분명히 그럼 취득원가가 1,500만 원이 맞고 무형자산 상각비가 300만 원 맞는지 증명 좀 해볼게요. 증명. 자, 보시죠. 자, 일단 취득원가는 뭐야? 깜짝이야. 취득원가는 1,500.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2021년도 12월 31일 날 300만 원 상각했겠죠? 근데 우리가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가요? 간접적으로 가요? 직접 가죠. 그래서 대변에 개발비 이렇게 깠을 거예요. 깠으면 1,500에서 300 깠으니까 1,200이 남아있을 거예요. 2021년도 상각하고 나서. 되세요? 그리고 2022년도에도 한번 상각했겠죠? 이렇게. 그럼 맞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2년 상각하고 나서 남아있는 금액이 900만 원 맞죠? 되세요? 근데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남은 금액을 남은 기간으로 나눈다 이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되죠. 남은 금액을 남은 기간으로 나누는데 정말 조심할 게 뭐냐면 올해 연도는 상각을 하려고 하는 거지 한 게 아니니까 안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어디였어? 올해는 지나간 내용 연수가 아니다. 올해 상각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문제 있나? 잠깐만요. 여기 있네. 예, 좀 어렵긴 하다. 자, 331페이지입니다. 여러분, 331. 기출문제, 기출문제. 자, 기출문제 331페이지. 좀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자, 331페이지 4번입니다. 맨 위에 4번입니다. 331페이지 맨 위에 4번. 기출문제 교재 기출문제. 331페이지 맨 위에 4번. 회사는 1010번이래요. 1010번.
여기는 금액 구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금액 구하는 거. 빨리 하는 거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하는 거 설명하고 그렇게 할게요. 자, 여러분들 보실게요. 자, 보시면 똑똑. 자, 보실게요. 실제로 시험에서는요, 우리가 세무 2급까지는 1월 초에 취득한 거 주거든요. 근데 세무 1급은 가끔씩 이렇게 단기 중에 취득한 거 줍니다. 단기 중이래. 그러니까 아무튼 기중에 취득한 거죠, 기중에. 예. 그럼 보시면 우리가 영업권의 기말잔액, 전년도 말의 기말잔액이 4,5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얘 언제 취득했다라고 돼 있어요? 전년도 7월 1일 날 취득했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제가 여기 써놨어. 6개월 상각하고 남은 금액이 4,500만 원인 거예요. 맞죠? 4,500만 원. 이게 남은 금액이잖아요. 이게 남은 금액. 그럼 제가 남은 금액을 남은 내용 연수로 나눈다라고 했죠. 맞죠? 그러면 올해 연도는 상각을 하려고 하는 거지 한 게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5년 중에 6개월 지났죠. 맞죠? 5년 중에 6개월 지났으면 어떻게 몇 년 남았어요? 5년 중에 6개월 지났으면 1년이 12개월이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1년이 12개월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5년 빼기 12개월 중에 6개월 지났죠? 맞죠?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12분의 54입니다. 아닌가? 12분의 54 맞을걸요? 요 60분의 10이니까 12분의 60이니까 글쩍글쩍 맞죠? 그래서 12분의 54입니다. 되세요? 12분의 54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이거 지우고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12개월 중에 6개월 지났죠? 그러면 4.5년 남았죠. 4.5년. 4.5년. 그죠? 4.5년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12분의 54면 4.5 나와요. 맞죠? 4.5년 남았어요. 나누기 4.5년. 남은 금액을 남은 기간으로 나누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1,000만 원 나와, 1,000만 원. 이해되시겠어요? 요딴 문제 진짜 많다니까요. 막 세무 1급은 단기 중에만 취득한 거죠. 막 이렇게 단기 중이 아니라 예전 막 7월 1일 이렇게 취득한 거. 맞을걸요? 맞을걸요? 맞죠? 되시겠어요, 이거? 아까 총 내용 연수에서 지나간 내용수 빼라면서요. 그럼 5년 빼기 우리가 12개월 중에 6개월 지났잖아요. 이렇게 하면 12분의 60 빼기 12분의 6이죠. 이렇게 하면 12분의 54일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시면 4.5 나와요. 더 헷갈리시면 그냥 12개월 중에 6개월 지났으니까 0.5년 지났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럼 5년 중에 0.5년 지났으니까 빼면 남은 내용 요소 4.5년이지 뭐. 되실까요? 아니면 취득원가는 어떻게 구하면 돼? 취득원가. 아까 똑같아요. 이 4,500만 원은 5년 중에서 6개월은 뺀 후의 숫자죠. 그럼 4.5년에 대한 거예요. 맞죠? 4.5년. 근데 우리가 취득원가를 만약에 구하라라고 하면 취득원가 자체는 5년에 대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5년 이렇게 하시게 되면 네, 이게 취득원가 아마 5천만 원 나올 거예요. 취득원가에서 물어보면 이렇게 표정 안 좋으시다. 이거 무시. 자, 이거 무시. 이거 보지 마요. 이거 보지 마. 지금 보지 마. 요거 이걸로 봐요. 요거. 그래서 남은 금액을 남은 기간으로 나눈다. 근데 우리 시험에는 안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주로 7월 1일 날 취득한 거 나와요. 그러면은 딱 0.5가 지나요. 네,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부터는 제 영역이 아니라 누구 영역이냐면 그 학습지 선생님 영역이에요. 구몬 선생님 영역입니다. 여기까지는. 됐죠? 자,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요거.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주시냐면 교재 86페이지. 교재 86페이지. 자, 86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내용 연수 있죠, 여러분들. 요거 출제 은근 말문제를 많이 합니다. 내용 연수요.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내용 연수요. 자, 일단 첫 세 줄 밑줄입니다. 밑줄. 자, 무형자산의 내용 연수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까지는 여러분들 회계 1급에서도 배우셨을 내용이에요. 지금부터가 이제 세무 1급용이에요. 계속 밑줄. 자, 이때 법률상 유효기간과 경제적 내용연수가 모두 존재하는데, 즉 법에서도 내용연수 정하고 있고 회사가 얘를 썼을 때 어느 정도 나한테 이득을 안겨줄 것 같은지가 경제적 내용연수입니다. 모두 존재한다면 둘 중에 짧은 기간 생각합니다. 이거 시험에 긴 기간이라고 장난칠 때 있어요. 알죠? 그러니까 내용연수는 20년인데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저작권은 아무리 봐도 10년밖에 안 될 것 같아. 그럼 10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죠? 내가 저작권 40년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법에서 20년만 해라고 20년 쓰는 거고. 아시죠? 그래서 짧은입니다. 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계속 밑줄. 자, 내용연수가 비한정적인 무형자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서 비한정적이다라는 건 내용연수를 결정하지 못하는 거지 내용연수가 무한정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한정하고 결정 못한다라는 건 다른 말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계속 밑줄. 비한정적인 무형자산. 내용연수를 추정하는 시점에서 내용연수를 결정하지 못하는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아요. 알죠? 그 다음에 계속 밑줄. 나와있죠, 또. 6번째 줄. 또한, 상각 시점은 보이시죠? 무형자산이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상각하도록 하고 있다. 이거 시험에 취득하는 시점부터라고 장난쳐요. 진짜로 많이 쳤어요.
주의하시고. 됐고요. 그 다음에 86페이지 어디냐면은 동그라미 4번 손상차손 있죠. 자, 세 줄 밑줄 좀 시험에 내니까 말 문제가 어려워요. 특히 세무 1급은. 자, 동그라미 4번 손상차손 세 줄 밑줄. 자,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손상차손을 검토하여 뭔 소리야 이거?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하여야 한다? 뭔 소리지? 아무튼 검토해야 된다. 다만 특이한 것은 영업권의 경우 다른 자산과 달리 손상된 자산의 영업권 회수 가능가액이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자가창설 영업권으로 보아 동회복액을 손상차손 환입으로 처리할 수 없다. 자, 일단 영업권에 대해 설명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나머지는 됐고. 자, 들어보실게요. 여러분들 영업권 매력이라고 배웠죠, 매력. 내가 매력적인 회사를 산 게 삼성전자가 합병할 때 매력적인 회사를 더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게 합병 아니에요? 그래서 영업권이라는 개정 과목? 삼성전자가 60억짜리 회사를 100억 주고 합병한 거예요. 아시죠? 그럼 40억 더 줬잖아요. 왜요? 심심해서? 돈 많아서? 아니지. 내가 40억 더 준 것보다 더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회사를 왜 합병하겠어요, 여러분들? 맞죠? 기업들은 이윤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 회사에 어떤 직원들이 다 어떤 기술들을 색다른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맞죠? 이해되세요? 근데 손상이 발생했다라는 건 뭐냐면 얘네들이 중국에 유출시켜버린 거예요. 막 그 기술 같은 걸. 그럴 수 있잖아요. 최근도 많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매력적인 회사를 샀을 때 영업권이라는 게 계산이 되거든요. 오케이? 예,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 이거 말로 표현하면 좀 어렵죠? 이게 회계로 표현하면 어렵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냥 일상생활로 설명할게요. 우리가 영업권이라는 건 매력이에요. 일상생활로 따지면 매력.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업권 배우셨을 때 자가창설 영업권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배우셨죠? 왜요? 내 매력을 내가 거울 보고 난 왜 이렇게 이쁘지? 미친놈인 거예요. 자가창설 매력. 맞죠? 근데 뭐라고 배우셨냐면 외부 구입 영업권 인정한다 이렇게 배우셨죠? 그게 뭐예요? 외부 구입. 외부에서 나를 매력적이다라고 평가한 거예요. 그건 객관적이죠. 맞죠? 그럼 매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야 이 문구가 좀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어떤 남자 있잖아요. 어떤 남자를요, 사귀었어. 맞죠? 사귀었어. 어떤 매력이 있었냐면 되게 예의가 발라. 예의가 바르고 뭔가 어르신들한테도 잘하고 그 다음에 착하고 얼굴도 괜찮고. 알죠? 그래서 사귀었어요. 알죠? 매력을 영업권을 잡은 거 회사가. 알죠? 그랬더니 갑자기 술을 마셨어. 마셨는데 애가 짖는 거예요, 갑자기 남자가. 이렇게 짖는 거예요. 개 됐다라는 거. 손상이 발생했죠. 죄송해요. 일단 익히기를 할 거예요. 손상이 일어났죠? 그럼 회복이 돼야 안 돼요. 나는 분명히 얘가 착하고 뭐 괜찮고 애가 예의 바르고 뭔가 그런 행동이 없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개가 된 거야. 그리고 막 뭐만 하면 술 먹었더니 여자를 때려. 손상이 일어났죠? 회복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안 될까? 읽어봐요. 그죠? 여러분들 거기 있잖아. 손상이 됐어, 영어권이. 애가 뭐 개가 된 거야. 그 회복이 안 되잖아. 맞죠? 볼 때마다 그 개 짖는 소리 들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미안해요. 아무튼 읽긴 하죠. 왜 시험에 내기 때문에 그래. 내기 때문에. 알았죠? 자, 됐고. 그 다음에 다시 동그라미 4번 순상차손 있죠,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회차만 적어주시고 좀 쉴게요. 회차만. 많이 나왔거든. 86페이지 동그라미 4번 손상차손에다가 회차 4개죠. 4개. 자, 79회 3-4. 79회 3-4. 자, 그 다음에 87회 3-2. 87회 3-2. 자, 그 다음에 96회 3-3. 96회 3-3. 자, 그 다음에 100. 화나셨네. 자, 100회 1-1.
다시 한번 79회 3-4, 87회 3-2, 96회 3-3, 100회 1-1. 자, 요거는 쉬었다 갈게요. 쉬었다. 자, 10분 쉬시죠. 4시 5분에 시작합니다.